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71 봄과 더불어 온 알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과 더불어 온 알량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발생기 162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71 봄과 더불어 온 알량. 바람은 집집의 판자 울타리를 처마 끝에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산하게 흔들며 황진만장 그대로 먼지만 날리는 계절풍이 날마다 분다. 이런 바람이 24번이나 불면 꽃이 핀다는 24번 풍의 번풍이 부는 것이다. 이 북위 41도에도 봄은 오는가. 번풍이 며칠이나 불더니 땅은 점점 꺼멓게 착색하며 양지볕에는 깡김이 증기처럼 뜨며 버드나무에는 버들강아지가 피어서 유서가 눈송이처럼 펄펄 날린다. 봄이 와도 산천의 봄은 이 땅의 자유를 그리는 사람에게는 희망도 기쁨도 주지는 않고 꽃보다도 붉은 깃발이 봄바람에 나부낀다. 4월이자 템포는 계절풍을 닮아서 황급히 지나가고 나뭇가지에는 푸른 5월이 철철 늘어지고 그 사이로 제비가 고운 포물선을 하늘에다 그어가며 공중 높이 날아다닌다. 하루는 오랑캐꽃 자주 눈물처럼 알이 찾아왔다. 정말로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목매도 잊을 수 없던 알이 이렇게 초록색 계절의 봄에 나를 찾아 방문 앞에 서 있다. 나는 봄의 여신을 맞이하는 기쁨 이상 어리둥절하였다. 알은 그동안 종족도 없이 무음하였다는 것을 몇 번이나 사과를 한다. 알은 그동안 38선을 넘어서 이남에 갔다는 것이다. 떠날 때에 말 한마디 없이 떠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친척의 오빠들이 나무 눈을 피하여 이남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라도 반동분자라 지탄을 받는다. 밤길을 갑작스러이 떠나게 되어 미처 사연을 말할 틈도 없이 월남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척도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눈물바람으로 이야기를 한다. 알은 남한에 있는 3군데 나 요양소를 일일이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대구 애락원, 여수 애양원, 소록도 갱생원의 실정을 말한다. 나병의 새로운 치료제가 미국에서 발명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신약은 아직도 한국에는 오지는 않았지만 각 요양소 환자들은 대풍자유로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소 안에서 결혼도 하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어린아이까지 낳고 있어 병들었을 망정 스위트홈을 이루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이 땅 위에 지상적인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은 부러운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은 HC 우리들도 하루바삐 월남하여 어떤 나 요양소에라도 가서 삽시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허락된 우리들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선생님과 나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닿는 단 하나밖에 없는 서식지입니다. 나는 이곳을 이 세상의 어떤 땅보다 가장 복된 땅이라 생각합니다. 말하면서 그의 결심된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느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나는 아래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며 기가 막히기도 했다. 나는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알시, 그러나 그곳에 당신을 살게는 하지 않을 것이요. 아니요, 소록도 병원이나 여수병원이나 건강한 사람도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또 물어도 보았어요. 정말 아리 요양소에 가서 동거하자는 제안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된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땅이라 생각하니 서러워진다. 이 넓은 삼천세계 지구상에서 살 곳이란 이 버림받은 특수지역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태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며 세상이란 것이 너무나 좁고 숨이 막힌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정말로 산 너머 구름 너머 파랑새처럼 아득히 가고픈 천지가 어디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나 실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구체적으로 부닥쳐 보면 정말로 갈 데가 없고 이 세상이란 것이 왜 이다지도 좁은가 하는 것을 허무하도록까지 뼈저리게 느낀다. 그 신뢰로서 죄를 범한 죄인이 어딘가 도피하려고 작정하나 막상 부딪혀보면 갈 곳이 없어 자기 아는 사람 집을 떠돌다가 사직의 손에 쉽게 붙잡히는 것은 도망갈 곳이 없는 까닭이 아닐까. 또한 연애하는 남녀들이 자유스럽게 남의 눈을 피하여 미래할 장소를 마련하나 실상은 평소에 생각할 때보다 부딪히면 세상이 어디나 장소 없고 좁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방랑자가 구름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펴펴이 떠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갈 곳이 없어서 방랑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여기서 개인과 인생과 세상이란 것이 앞이 막힌 사람에게는 너무나 좁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또 하나의 인간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챕터 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집집의 판자 울타리를 처마 끝에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산하게 흔들며 황진만장 그대로 먼지만 날리는 계절풍이 날마다 분다. 이런 바람이 24번이나 불면 꽃이 빛나는 24번의 번풍이 부는 것이다. 이 북위 41도에도 봄은 오는가. 번풍이 며칠이나 불더니 땅은 점점 꺼멓게 착색하며 양지볕에는 땅김이 증기처럼 뜨며 보드나무에는 보들강아지가 피어서 유서가 눈송이처럼 벌벌 날린다. 봄이 와도 산천의 봄은 이 땅의 자유를 그리는 사람에게는 희망도 기쁨도 주지를 않고 꽃보다도 붉은 깃발이 봄바람에 나부낀다. 4월이자 템포는 계절풍을 닮아서 황급히 지나가고 나뭇가지에는 푸른 5월이 철철 들어지고 그 사이로 제비가 고운 포물선을 하늘에다 그어가며 공중 높이 날아다닌다라고 챕터 71을 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강릉에는 대관령의 높새바람이 있어 희노애락을 해마다 줍니다만 이북의 북위 41도 함경도 함관령에는 24번 풍이 있어 희노애락을 주는가 봅니다. 번풍이 24번 불어야 봄 기운이 뻗친다고 하니 그 지방만의 독특함이 있네요. 봄이 되면 포도나무에서 솜털 같은 것이 날리는데 남한에서는 알러지를 일으킨다 하여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비록 봄이 왔다고는 하나 소련군의 진주로 사회는 아직도 동토화된 듯한 느낌이었나 봅니다. 여기서 부산하게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서둘러 어수선하게 바쁘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황진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몽골의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작은 모래나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떨어지는 기상현상으로서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에서는 황진만장이라고도 하는데, 실트, 미사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가 먼지로 되어 만장이나 쌓인다고 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몬지라고 하는 것은 먼지의 방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티끌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24번 풍이라고 하는 것은 소안에서 고구 사이에 부는 봄바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사물의 색이 아닌 다른 색을 내기 위하여 물을 들이거나 색을 칠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증기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열을 받아서 기체 상태로 된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서라고 하는 것은 버들가지 솜털을 이야기한다 하겠고요. 나부낀다 라고 하는 것은 날리어 흔들리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템포라고 하는 것은 일의 되어가는 빠른 속도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라고 하는 것은 제비과에 속한 여름 철새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연직이 아닌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그리는 것과 같은 곡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오랑캐꽃 자주 눈물처럼 알이 찾아왔다. 정말로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목매도 잊을 수 없던 알이 이렇게 초록색 계절의 봄에 나를 찾아 방문 앞에 서 있다. 나는 봄의 여신을 맞이하는 기쁨 이상 어리둥절하였다. 알은 그동안 종족도 없이 무음하였다는 것을 몇 번이나 사과를 한다. 알은 그동안 38선을 넘어서 이남에 갔다는 것이다. 떠날 때에 말 한마디 없이 떠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친척의 오빠들이 남의 눈을 피하여 이남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라도 반동분자라 지탄을 받는다. 밤길을 갑작스러이 떠나게 되어 미처 사연을 말할 틈도 없이 월남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척도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눈물바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6개월 만에 뜬금없이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지만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 반가움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아무런 귀뜸도 없이 호련히 떠났던가 봅니다. 눈물로써 그 사연을 말하네요. 친척 오빠들이 남한에 간다고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비밀리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떠났던가 봅니다.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엉성하게 통제되던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여기서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꽃과에 속한 다년생 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면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어리둥절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일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얼떨떨한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거나 사라진 뒤에 남는 흔적이나 자취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무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감쪽같이 사라진 현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동분자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세력이나 사회운동에 맞서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잘못했다고 비난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미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월남이라고 하는 것은 38선이나 휴전선 이남으로 넘어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남한에 있는 세 군데 나요양소를 일일이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대구 애락원, 여수 애양원, 소록도 갱생원의 실정을 말한다. 나병의 새로운 치료제가 미국에서 발명됐다는 말을 하면서 신약은 아직도 한국에는 오지는 않았지만 각 요양소 환자들은 대풍자유로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소 안에서 결혼도 하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어린아이까지 낳고 있어 병들었을 망정 스위트홈을 이루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이 땅 위에 지상적인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은 부러운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의 연인 알이 그간의 행적을 소상히 브리핑을 했던가 봅니다. 그간 6개월 동안 다녀본 곳은 남한에 위치한 나요양소 세 군데인데 대구에 있는 애락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 소록도에 있는 갱생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글들을 보면 하운이 마치 소록도에 수용됐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운은 조창원 원장의 초청으로 오마도 간척 사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2박 3일간 방문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나요양소에 수용된 사람들도 일반인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농사도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느라고 꿈을 심어주느라 애를 썼나 봅니다. 애락원이라고 하는 것은 1909년 설립된 개신교 사회복지기관이자 의료선교기관으로서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한센병 치료 및 요양기관으로 여수 애양원과 부산 상해원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 설립된 기독교 한센 환자 치료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문등병원 혹은 대구 나환자병원, 대구 나병원으로 불리다가 1924년부터 애락원으로 불렸다 합니다. 그리고 애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1909년 목포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의사 웰리 포사이트가 나주 남편부근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한센인을 발견, 광주 진료소의 벽돌가마로 데려와 치료를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합니다. 이후 의사 로버트 우월슨과 미국 남장로회의 도움으로 설립된 광주 나병원이 1927년, 1928년 여수로 이전했는데 비더울프 나병원으로 불리던 병원 이름이 1935년 애양원으로 개칭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갱생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록도에 있던 나병 치료 시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약을 뜻한다 하겠고요.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것은 단란한 가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HC, 우리들도 하루바삐 월남하여 어떤 나요양소에라도 가서 삽시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허락된 우리들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선생님과 나와 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닿는 단 하나밖에 없는 서식지입니다. 나는 이곳을 이 세상의 어떤 땅보다 가장 복된 땅이라 생각합니다. 말하면서 그의 결심된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느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나는 아르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며 기가 막히기도 했다. 나는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알씨, 그러나 그곳에 당신을 살게는 하지 않을 것이요. 아니요, 소록도 병원이나
여수병원이나 건강한 사람도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또 물어도 보았어요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아른하운에게 자신감에 벅찬 목소리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적임지라고 하며 심지어 지상낙원이라고까지 설득하네요. 하지만 하운은 그곳의 사정을 잘 아는지라 혹 나만이 영위할 공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족이 멀쩡한 장래 유망한 알까지 가서 함께 산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양심상 허락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아는 것이기에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하니 재차 알이 거들고 나서네요. 건강한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요. 여기서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을 뜻한다 하겠고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지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장소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리 요양소에 가서 동거하자는 제안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된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땅이라 생각하니 서러워진다. 이 넓은 삼천세계 지구상에서 살 곳이란 이 버림받은 특수지역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태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며 세상이란 것이 너무나 좁고 숨이 막힌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정말로 산 너머 구름 너머 파랑새처럼 아득히 가고픈 천지가 어디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나 실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구체적으로 부닥쳐보면 정말로 갈 데가 없고 이 세상이란 것이 왜 이다지도 좁은가 하는 것을 허무하도록까지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리 요양소라도 좋으니 같이 살자고 제안하자 하운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허무하고 기가 막힐 지경이었던가 봅니다. 우리가 살 곳이라고는 오로지 그곳뿐이란 말인가 싶었겠지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나요양소 이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좁아 보였으며 숨이 막히더라는 것이지요. 마치 부명에서 버림받은 고아의 신세처럼 처량하고 인생의 허무감마저 들도록 했나 봅니다. 여기서 동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에서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삶을 산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을 안건으로 내어놓음을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삼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천, 중천, 대천의 세 종류 천세계가 이루어진 세계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라고 했는데 뼛속에 사무치도록 정도가 깊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로서 죄를 범한 죄인이 어딘가 도피하려고 작정하나 막상 부딪혀보면 갈 곳이 없어 자기 아는 사람 집을 떠돌다가 사직의 손에 쉽게 붙잡히는 것은 도망갈 곳이 없는 까닭이 아닐까. 또한 연애하는 남녀들이 자유스럽게 남의 눈을 피하여 미래할 장소를 마련하나 실상은 평소에 생각할 때보다 부딪히면 세상이 어디나 장소 없고 좁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방랑자가 구름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펴펴이 떠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갈 곳이 없어서 방랑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여기서 개인과 인생과 세상이란 것이
앞이 막힌 사람에게는 너무나 좁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또 하나의 인간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챕터 71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우는 자신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을 강조하여 장황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그만큼 답답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범죄인의 심정과 남의 눈을 피해 연애하는 선남 선녀의 심정과 같이 갈 곳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방랑자의 심정까지도 차용하여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또한 나병으로부터 초기 관리를 잘못한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마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실사례의 줄임말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예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도피라고 하는 것은 도망하여 몸을 피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조정, 왕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관계기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남모르게 모이거나 만남을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방랑자라고 하는 것은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표히라고 하는 것은 방랑하는 것이 정처 없이 이런 뜻이 되겠고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64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72 슬픔이여 잘 가거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6월 20일 파랑새 제9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귀한 작품을 기고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